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 선박람회 준비 상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성공 객체의 핵심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정부 지원 의지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주 행사장에 들어서는 전시관은 모두 8곳입니다. 섬의 생태, 문화, 음식 등 각각의 테마별로 나눠지는데 미디어 아트 같은 영상 기술이 주로 활용됩니다. 콘텐츠가 영상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조직위원회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선박람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 박람회 기간 주 행사장이 있는 돌산 지역의 차량 통행량은 하루 최대 2만 5천여 대로 예상됩니다. 반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단 2곳뿐인데다 주차장도 4,000면에 불과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시내버스와 셔틀버스가 빠르다. 이걸 한 축으로 잡고 열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그걸 타고 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흥행을 뒷받침하고 섬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여객선 공영화가 된다면 섬을 찾는 분들이 2배, 3배 늘 걸로 확신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연안관리 사업 이런 것만 있지 세계 선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없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챙기셔서. 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지도와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게 무엇보다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여수 시민들까지도 박람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안타까움이 상당히 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후원사와 전국 단위 행사를 추가 유치하는 것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순위원회는 지난해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수집된 유해 26구 가운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해 2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 매티제에서도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수집했습니다. 여순위원회는 오는 25일 광양시 공설운동장에서 새롭게 발굴된 유해에 대한 봉안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 2구는 가족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역에 적조가 확산하면서 지자체가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적조띠 차단을 위해 정화선과 방제선 등 선박 12척을 이용해 양식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400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식어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참돔과 감섬동 등 어류 327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상소 발생기 가동 등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 기준 강화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선 8기내 출범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 2차 전지, 항만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광양시. 광양시는 민선 8기 들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문화예술도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를 비롯해 광양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인프라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출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건립하고 광양문화예술재단을 내년 출범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자부의 재단 설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뒤따르는 행정 절차들까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계획보다 2달여가량 늦은 이달 중순쯤에나 비로소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 출연금 역시 당초 예상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회에서 순탄하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지금 빨리 해도 현실적으로 좀 상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결과 나와서 말씀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뭐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정관 만들고 또 조례도 어쨌든 우리 또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쫓기듯 서두르기보다는 늦더라도 내실을 갖춘 재단으로 출범하겠다는 광양시의 전략적 판단.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역량과 인프라를 키워낼 구심점이 될 광양문화예술재단의 출범은 결국 민선 8기 안에 결실을 맺기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전남 국립의대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대지원특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2027년 3월 개교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지원특위는 교육부가 2030년 개교 방안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2027년 3월 개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내년도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 1,649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수시 모집은 내년 전체 모집 정원 중 약 98%로 특히 이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은 전국 대학 중 최고 수준인 42%를 차지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며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라 개편된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이 이뤄집니다. 국립순천대는 주요 국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신입생에게 다양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고구마 신품종이 외래 품종을 밀어내고 농가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병해가 확산되면서 국산 품종의 강점이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식량연구소에 있는 고구마밭. 황토흙에 호미질을 하니 숨어있던 고구마가 주렁주렁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되는 건데 잘 달렸네요. 최근 기록적 폭염과 유사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던 2018년. 당시 잘 자랐던 고구마를 연구해 탄생한 호풍미 품종으로 보급 4년 만에 국내 고구마 품종 중 재배 면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병에 강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국산 품종은 최근 고온다습해진 기후 탓에 자주 발생 중인 덩이뿌리 썩은 병 등의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병해로 현재 전국 고구마 농가의 생산량은 20년 전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최근 대표 고구마 주산지 해남과 영암의 덩이뿌리 썩은 병 발생률은 한 필지당 각각 36%와 40%로 높았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주로 이제 외래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 이상 기상에 대해서 그리고 병해충에 대해서도 강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처럼 병해에 강한 특성에 국내 고구마 품종 점유율은 올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불안, 그 여파로 껑충 뛴 밥상 물가. 여기에 지난 21년 종묘법 개정에 나선 일본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종자주권을 내세우며
앞다퉈 치열한 로열티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 대표적 로열티 지불 작물인 파프리카는 종잣값으로 한 해 130억 원을 해외에 지불하고 전남이 주산지인 양파 종자 로열티도 한 해 60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후 적응형 신품종 육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연구가 줄을 잇는 이유입니다. 식량 조건 문제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품종 국산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에서 트레일러가 갓길에 정차된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공사 차량이 밀려나면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40대 노동자 2명이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공사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 순천시 서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8일 동안 광주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뽐낼 예정인데요. 대회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양궁대회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선수가 대회에 참가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대회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과 함께 김재덕, 이우석 등 파리 멤버들이 그대로 출전합니다. 반면 여자 대표팀은 파리 3관왕인 임시연,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영이 팀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파리 멤버 중 임시연을 제외하고 2명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이스라엘 마다에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과 64강에서 맞붙은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에 선수는 1점을 쐈지만 한국 팬이 생길 정도로 응원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장비와 코칭 등 지원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그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La flèche est sortie, je pouvais plus faire revenir la flèche. Donc la flèche est déjà partie, tu peux plus la rattraper. Donc du coup, c'est pas tous les bons parce que c'est pas tous les jours qu'on fait quand même les 1 point. Donc les 1 point, c'est parce que c'est une flèche.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활입니다. 이번 양궁 대회는 컴파운드와 리커브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리커브와 컴파운드의 기본적인 차이는 활에 있습니다. 리커브가 사람의 힘과 감각으로 쏘는 전통적인 활이라면 컴파운드는 도르래가 달린 기계식 활입니다. 리커브 공식 경기에선 조준기 1개만 사용 가능하고 렌즈는 부착할 수 없지만 컴파운드는 도르래를 장착하고 케이블로 연결해 작은 힘으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또 리커브 활보다 빠르며 활에 확대 렌즈와 조준기가 달려 있어 높은 정확도와 효율적인 사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리커브 종목에선 강세를 보이지만 컴파운드 종목에선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컴파운드 시작이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최근에 급속도로 지금 기록이 상승세에 올라와가지고. 세 번째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겁니다. 컴파운드 경기는 오는 일요일 5.18 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이 열리는데 어떤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따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리커브 종목은 오는 9일부터 예선이 시작되고 10일부터 12일까지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 결승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여자부 경기는 중국과 미국이 한국 선수들의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남자부 경기는 미국과 브라질, 튀르키예 선수들이 대항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무더위 속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0도, 순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 0.5m, 먼바다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권양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 전력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농어촌 지역 전기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기반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이랜드 FC와 광양 홈에서 격돌합니다. 전남은 내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2 2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3위 자리 탈환을 위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전남은 서울 이랜드와 통산 전적이 7무 13무 3패로 우세하며 무려 24경기에서 14번이나 무승부가 나올 만큼 항상 치열한 승부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입주 자격안에 따르면 청년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의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 월 1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진도와 고흥 등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중국 샤먼 지역을 방문해 농특산품 수출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